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영어 주요 문항 해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전반적으로 쭉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어렵게 나올 거라고 많이 예견을 했었잖아요. 그쵸? 육모가 워낙 쉽게 나오기도 했고 아마 다가오는 9월과 수능은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에 딱 들어맞게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선택지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요. 제가 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빠른 해설을 위해서 제가 일단 오답률에 대한 데이터를 아직 잘 몰라요.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바로 빠르게 해설을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확실한 어떤 문항별 오답률이나 이런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풀어봤을 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려웠을 선택지들 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되게 많은 문제들을 같이 풀 겁니다. 거의 전문항에 가까운 주요 문항 해설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come back home again이라는 게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저희가 의미 추론은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추론형 문제들은 사실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 거고 이때는 크게 두 가지로 가면 돼. 그죠? 주제를 찾거나 아니면 주제 반대 내용을 찾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통은 의미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여기서는 약간의 대립 구조를 가주시면 좋은 게 The same is true in music and music is often described as having 이거 보이죠? Two dimensions. 두 개의 영역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two dimensions에서 우리는 약간의 대립이나 대조의 시그널을 조금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 A랑 B를 조금 판단해 보는 게 필요했을 것 같아. 이 문장에서만큼은. One that accounts for tones going up in frequency. 자,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톤. 그죠? 그 다음에 another that accounts for the perceptual sense 이게 B겠죠. 인지적인 센스, 감각인데 우리가 뭐를 감지하냐면 we've come back home again. 우리가 집에 다시 돌아왔다. 뭐 할 때마다 each time we double a tone's frequency. frequency를 두 배로 올릴 때마다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무슨 말이지?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Here is a fundamental quality of music. 음악의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게 있다. 노트, 이 노트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음이라는 뜻이야. 음은 그러니까 개 이름이겠죠. 노트 네임이라 하면 음계의 이름은 반복된다. 뭐 때문에? perceptual phenomenon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B잖아. 그죠? 우리의 어떤 지각적인 현상 때문에 음계 이름이 반복됩니다. That corresponds to the doubling and halving of frequencies. frequency를 두 배로 하거나 반으로 나누거나, 그렇죠? 곱하기 2를 하거나 2분의 1을 할 때, 그럼 이 상황도 지금 우리 밑줄에 나왔던 상황이랑 똑같은데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뜻? 개 이름이 동일하다라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밑줄에 들어갈 말로 유추할 수 있는 게 이미 첫 문장에 나오는 거야. 개 이름이 동일하다, 그죠? When we double or halve a frequency,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두 배로 하거나 절반으로 줄일 때 we end up with a note. 우리는 어떠한 음을 얻게 되냐면 sounds remarkably similar to the one we started out with. 우리가 시작할 때 냈던 음과 거의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그런 음을 얻게 된다. 그죠? 이러한 관계가 a frequency ratio of 그러니까 2대 1이나 1대 2, 그러니까 두 배 하거나 2분의 1 하거나 이걸 뭐라 부른대요? 옥타브라고 부른대요. 그럼 이제 우리 알겠다. 그죠? 낮은 도랑 높은 도. 낮은 레랑 높은 레. 그죠? 이 옥타브가 중요한 거야. 개 이름이 동일하다는 말은 결국에는 옥타브에 대한 얘기였구나. 이미 여기서 얼추 다 잡았어요. 그죠? It is so important. 너무 중요해서 in spite of the larger differences that exist between musical cultures, 더 큰 차이, 음악 문화에 존재하는 더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every culture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는 has the octave as the basis for its music. 옥타브를 음악에 대한 기본으로, 베이시스로 가지고 있더라. 그죠? Even if it has little else in common with other musical traditions. 다른 음악적 전통과 비슷한 게 거의 없을지라도 옥타브만큼은 뭐다? 모든 음악 문화에 거의 다 있다.
그죠? 똑같이 옥타브 얘기. 이러한 현상은 leads to the notion of circularity in pitch perception. 이런 말도 중요하겠죠. 순환, 뭐의 순환이야? pitch perception의 순환. 그러니까 피치라고 하는 게 음이잖아요. 지금 음의 높낮이를 피치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음의 높낮이가 순환한다고. 도레미파솔라시 이게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 그죠? 또 한 번 개 이름이 동일해진다. 옥타브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그죠? 마치 뭐처럼 색깔에서의 순환처럼 although red and violet fall at opposite ends of the continuum of visible frequencies and electromagnetic energy. 자, 얘랑 원래 opposite end에 있는데 we see them as perceptually similar. 얘네를 비슷하게 느낀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 낮은 도랑 높은 도도 어떻게 보면은 이 높낮이에 있어서는 거의 양극단에 있는 것에서 불구하고 같은 음으로 느낀다는 거야. 뭐가 비슷하기 때문에 옥타브가 이제 다를 뿐 피치가 비슷하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 그죠? 자, 똑같은 게 음악에서도 사실이랍니다. 그죠? 그리고 음악은 often described as having two dimensions. 첫 번째 뭐였어요? frequency가 올라가면은 톤이 올라간다. 이게 A였어. 그치? 우리가 정답으로 찾아야 되는 건 B 부분. frequency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 이름이 동일한 채로 옥타브만 올라갑니다. 그죠? 피치가 실제로는 달라요. 근데 같은 음으로 여긴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보세요. 1번에 identify tonal differences within the same octave. 똑같은 옥타브 내에서 tonal difference가 안 느껴진다가 포인트잖아. difference라고 하면 완전 반대말이죠. 그치? 1번은 반대일 것 같고 2번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Return to the original note까지는 완전히 완벽해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identical frequency 안 되죠. frequency 어떻게 한다 그랬어? 2배로 바꾼다 그랬잖아. 그지? 안 돼. 뒤에가 틀렸어. 그죠? original note랑 똑같이 들리는데 frequency는 2배로 돼야 돼. 혹은 절반이 되거나 그런 얘기. 그죠? 3번 reached a note named the same. 자, 우리가 어떠한 음에 도달하냐면 name the same.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똑같은 명칭을 갖고 있는 노트인데요. different pitch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옥타브가 같다, 다르다라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딱 나오는 음가는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데 높낮이가 다르다. 이런 얘기. 그죠? Restored musical sensitivity. 전혀 나온 적 없고. 5번에 constructed frequency patterns. 지금 frequency 패턴. 선생님 이거 패턴 있지 않아요? 그쵸? 2배나 절반을 하면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그 패턴이 있긴 있어요. From notes with the same name.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노트로부터 frequency pattern을 만든다. 괜찮은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5번이 왜 안 되냐면 우리 그 생각해야죠. 지금 타겟팅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 의미 추론에서. Each time. 우리가 frequency를 2배로 올릴 때마다 패턴을 구성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치? 2배로 올릴 때마다 우리가 come back home again이란 지금 이 말은 다시 똑같은 음으로 들린다라는 뜻이지 그때마다 패턴을 구성한다라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호응이 안 되잖아요. 추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떻게 풀라했어? 빈칸 추론처럼 풀라했죠? 집어넣어봐.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2배로 프리퀀시를 높일 때마다 프리퀀시 패턴을 구성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빈칸 추론처럼 호응이 안 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 내용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론상으로, 문맥상으로 이 구절에 집어넣기는 어려워요. 그죠? 의미 추론은 항상 그런 식으로 풀어줘야 된다. 저희 루미너스 제목도 의미 추론은 빈칸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지? 정답 그래서 3번으로 잘 가주셔라. 아마 현장에서는 제가 느끼기엔 2번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고요. 5번도 고민한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얘기들을 하면서 저희 21번 해설 마무리해 볼게요. 23번으로 가시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23번도 어려운 문제 아닌데 요거 또 한 번 우리 대립구조 나오는 거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대립구조가 좀 많이 안 나오는가 싶더니 올해 이 구모에서 지금 대립구조가 또 나왔어. 그죠? 대립구조라 하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모든 지문에 다 대립구조를 쓰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립구조 안 나오고 반복되는 형태의 지문들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가 명확하게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어. 그지?
그럼 우리 뭐 해줘야 돼요? 대립 시그널을 잘 잡아줘야 되겠죠? 그지? In writing a life, 삶에 대해서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야기, 어떤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life narrator 이라는 게 지금 A로 잡아야 되고 biographer, 얘를 B로 잡아야 돼.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느냐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Different kinds of evidence. 다른 종류의 증거를 참고한다. 증거와 어쨌든 engage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서 우리는 대립의 시그널을 잡아야 되는 거야. A랑 B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잖아. 그럼 life narrator는 어떻게 하고 biographer는 어떻게 하는데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보세요. Most biographers, 자, B부터 얘기하네요. Incorporate multiple forms of evidence. 많은 형태의 증거들을 통합시킨다. 그래서 뭐 historical 어쩌고 저쩌고 나열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나열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relatively few biographers 거의 안 한다. 뭐를 안 해? personal memory를 사용하지 않아. 요렇게 얘기했어. 그지? 개인의 기억을 쓰진 않는다. Of their subject as reliable evidence unless they had personal relationship to the subject of the biography. 그러니까 이 대상, 우리 주제와 personal relationship이 있지 않는 이상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은 거의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어. 그죠? 그랬다가 life narrators라고 하면서 여기도 by contrast라는 표현이 나와주네요. 여기서라도 대립의 시그널을 잡았어야죠. 그지? 두 번이나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립구조 적용 못했으면 아직 요거 체화가 안 돼 있는 거야. 우리 실루엣에서도 루미너스에서도 대립구조 되게 얘기 많이 했었잖아. 체화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테마니까 꼭 체화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수능 전까지. 자, 아무튼 간에 life narrator는 에게 있어서는 personal memories are the primary archival source. 얘가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고, 소스라고, 출처라고. 그죠? 그럼 대조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어, 지금? A는 life narrator고 얘는 뭐 한다고요? personal memory를 쓴다, 안 쓴다? 완전 쓴다. 그지? 그리고 B가 biographer였는데 얘는 똑같이 personal memory를 쓰지 않는다. 그죠? They may have recourse to other kinds of sources. 다른 어떤 출처들에도 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letter, journal, photograph, conversation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the usefulness of such evidence가 가리키는 바는 위에 있는 얘네들이겠죠. personal memory 말고 다른 출처에 의존할 때도 있는데 얘네들의 usefulness는 이러한 경우에만 달려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만 유용해. 그 외에는 뭘 쓴다는 게 중요하겠어. personal memory를 쓴다라는 게 더 중요한 설명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in autobiographical narratives, imaginative acts of remembering always overlap with such rhetorical acts as assertion, 뭐 justification, 마지막까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얘기하죠. 우리가 대조로 잡아야 되는 건 결국 A와 B에 있어서 뭐가 차이가 났다? personal memory를 쓰냐 안 쓰냐에서의 차이가 났다. 그죠? 내가 life narrator로서 글을 쓰느냐, biographer로서 글을 쓰느냐 이거에 따라, 그러니까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잖아. 그죠? 선택지가 사실 헷갈릴 게 없어서 그냥 1번 가시면 돼요. 선지가 이거는 좀 되게 명확한 편이야. Role of personal memories. 이것의 역할. 뭐에 따라? Different types of life storytelling. A냐 B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personal memory의 역할이 달라진다. 이걸 중요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advantages of documenting. 뭐의 장점 얘기한 적 없고. 자, 명사 of 주제라고 봤을 때 우리 명사에서 그냥 지을 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죠? Influence of source types on the quality. Life narrative는 A에만 해당하는 표현이잖아. 그죠? 안 될 것 같고요. 4번. Similarity of data sources. 유사성 얘기한 적 없고. Crucial conditions. 중요한 조건들도 얘기 나온 적 없고. 그죠? 그럼 우리 정답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한 게 몇 번밖에? 1번밖에 없다. 키워드만 잘 잡아도 사실 1번이 답이다라고 판단하기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해되셨죠? 그 정도 얘기하고 저희는 2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24번이 좀 어려웠거든요. 제목인데 이거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을 거야. 왜냐? 소재가 일단 좀 까다로워. 그죠? 일단 monasteries라 나오는데 수도원이거든요. 그쵸? 거의 주석에 나와 있죠. 자, 제목 문제 풀 때 우리 항상 몇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잘 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수도원은
were the engine rooms. 엔진 룸이다. 뭐에? 중세시대. 그 얘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 이거 아직 잘 모르겠잖아. 그쵸?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넘어가고 몇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으로 가시면 돼요. At the height of their activities and influence, monasteries provided intellectual leadership. 아, 좋은 말인 것 같아 일단. 그럼 그죠?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해 주었다. 플러스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For the institutions of church and civil governments. 교회 기관들 그리고 시민 정부들. Innovation in religious thought and practice, medical provision 나열되고 있잖아. 나열되면 또 한 번 우리가 얘기할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플러스다만 잡으면 돼. intellectual leadership을 제공해 줬구나. They did all this.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써요? While apparently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스스로에게 부과한 아이솔레이션을 하면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로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채로 이 모든 것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새로운 정보니까 잡아줘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내가 우리 에이펙스에서 직전에 observe라는 단어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관찰하다 말고 무슨 의미 있다고?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자기에게 부과한 그런 아이솔레이션을 준수하면서. 그치? 관찰하면서 이상하잖아요. 그쵸?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거 이 아래에도 보면 observance라는 단어 보이죠? 이거 제가 정리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준수라는 뜻이야. 준수. 그치?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이번 구모에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직전 파이널에서 우리 이거 얘기했어. 그치? observance, observation과 다르게 준수라는 뜻이다. 그죠? 아무튼 간에 그럼 얘 뭐 한다고? 아이솔레이션을 한다고. 그죠? 혼자 있다. 고립되어 있다. For monasteries were intended to function as places set apart from the world. 자, 반복됐잖아 이거 얘들아. 그죠? isolation, set apart. 이렇게 반복되는 순간 요거 뭐로 잡아야 돼요? A로 잡아두셔야 돼요. 그죠? 두 번 이상 나왔어. In which monks devoted their lives to a permanent rhythm of religious observance, prayer and study. 그죠? Set apart from the world가 중요한 표현일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Religious prayer and praise lay at the heart of monasticism. 얘네들이 이제 중심에 있는데 이 두 개는 모두 다 both those following this life and those outside believed that 뭐라고 믿었냐면 monastic lives가 수도승의 삶이 were led for the benefit of wider society. 더 넓은 사회의 이득을 뭐 했다고요? 이끌어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플러스 얘기했고 여기서도 플러스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이걸 어떻게 해? 고립되어 있는 상태로 플러스로 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monasteries, 수도원은요. 사회와 고립되어 있는 채로 사회에 플러스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죠?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That the sacrifices made by monks in separating themselves from normal human contact. 봐봐, 여기서 얘기하잖아. 정상적인 인간의 컨택트로부터 스스로를 뭐 한다? separating themselves 한다. 이것도 그럼 우리 A로 잡아야 되겠죠. 그치? 이러한 희생. 이게 functioned as penances. 참회의 역할을 했다고. On behalf of the community.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죠? As well as for their own deliverance. 고유한 deliverance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해서도 참회의 역할을 했더라. 그래서 수도원들은 were regarded as 뭐라고 여겨졌냐면 leading parallel lives. 동등한, 평행한 삶을 살더라. That had the power to save themselves and others. 자기 자신과 남들을 뭐 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구해줄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수도원은 고립된 채로 플러스다. 이것만 잡으면 돼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고립이라는 키워드라도 잡았으면 좋겠어.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왜냐하면 텍스트 내용이 사실 100% 이해하기에는 단어도 조금 어렵고 내용도 추상적이에요. 그지? 이럴 때는 100% 이해하는 거 포기하라 했어. 반복되는 핵심적인 내용만 잡자. 우리가 내용 일치 문제 푸는 거 아니고 어차피 주제나 제목 고르는 거면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비슷한 말이 나와야 그걸 우리가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나 제목은 무조건 반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요거라도 잡았으면 됐다고. 그죠? 고립을 통해 플러스를 준다. 이게 끝이야. 그죠? 그러면 1번부터 보세요. How to gain. How to에서 이미 지워줘야죠. How to는 우리가 실루엣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ways에 대한 설명. 그지?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1번 지워주시고 2번 Why the Middle Ages demanded religious figures be isolated.
중세시대가 얘네가 고립되기를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1번은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왔다 해서 틀린 말이고 2번은 이걸 요구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얘들아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self-imposed isolation이잖아. demand가 아니라 스스로 고립되기를 자처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치?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the grace가 무슨 뜻이냐면 우아함이란 뜻이야. solitude 고독이란 뜻이죠. 이게 그럼 뭐겠어요? isolation과 같은 말이겠죠. 그치? 고독의 우아함 detached from 사회로부터 뭐 했어? 벗어나 있어. 동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사회로 attached to 연결돼 있다라는 말은 사회에 이바지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회에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사회에 무슨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친다. 그래서 이걸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선택지가 좀 어렵죠. 그지? 그래서 얘 좀 헷갈렸을 거야. 1번이랑 2번 선택지가 특히나 헷갈렸을 거고 No sacrificial leaders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Mystery of Power도 전혀 연결 안 되니까 1번과 2번 선택지가 예상컨대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함정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과 2번. 아시겠죠? 요 정도 얘기들 하면서 2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9번. 29번이 지금 어법인데 별로 어렵게 안 나왔거든요. 어렵게 안 나왔는데요. 예상했던 게 다 나왔다 얘들아. 그죠? 내가 이번에 뭐 나올 거라 했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완전 불완전 요거 나온다고 했고 2번에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했죠. 나왔죠. 그지? 거봐. 나온다고 했잖아. 그 다음 우리 직전에 에이펙스 모의고사 3회에서 뭐 했어? 선행사 수일치 맞추는 거 했잖아. 그죠? 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동사 나오면 선행사에 수일치 맞추는 거 나올 수 있다고 진짜 우리 그저께 촬영할 때 얘기했다. 그죠? 이투스 기숙 친구들은 우리 바로 어제 얘기했어요. 그죠? 나왔어. 중요했어. 그치? 그 다음에 대명사 수일치 나올 거라 얘기했죠. 이렇게 관계대명사랑 대명사랑 여기 선행사에 수일치하는 거 요거 지금 직전에 다 중요하게 다뤘었고 올해 나올 거라고 유력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법은 항상 제가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 나와요. 이게 구모가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또 수능에 나올 만한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정도도 생각 잘 하시면서 일단 1번에서 물어보는 건 능동이니 수동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referred to냐 referring to냐 이거는 항상 동사 원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진짜 질리도록 얘기했던 것 같아. 그쵸? 능동 수동은 결국은 동사 원형의 의미를 알고 있어라. 이게 포인트다. 항상 얘기했죠. 그러니까 refer to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쓰여요. refer to A as B.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쓰였어? referred to as가 다 붙어 있잖아. 그렇게 to as가 붙어 있는 순간 얘는 수동이겠구나. 그래서 undiluted라고 불리는 이야. 그지? A를 B라고 부르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가 be referred to as B 이렇게. 그러면 A가 B라고 불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1번에는 틀린 부분이 없다.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which 나왔어. 자, which 나오는 순간 우리는 바로 뭐랑 비교한다? where이랑 비교한다. 이거는 가장 디폴트 세팅인데 말했잖아. 작년 수능에도 안 나왔고 올해 육모에도 안 나왔다고. 2번이나 안 나왔으면 이거는 무조건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되는 테마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대단한 걸 예측한 게 아니야. 데이터상으로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예측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which라고 하면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와줘야 된다. 그죠? 불완전한 절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뒷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에 명사가 하나 없을 때, 그죠? 요럴 때 우리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는 뒤에가 뭐가 나와야 돼요? 완전한 절이 나와줘야 된다.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죠?
그럼 볼게요. Natural honey can also be called blended honey라고 불리고 which honeys from various sources are blended together 이렇게 나왔어. 그죠? blended honey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honeys from various sources are blended together. 뒤에가 완전하네요. 빠져있는 명사가 없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which 말고 뭐 써야 돼? where이라는 관계부사 써주면 된다. 다른 걸로 고쳐야 될 수도 있어. 지금 해설지나 원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는 러프하게 where로 고쳤는데 다른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뒤에가 완전한 절을 수반하는 뭔가로 바꿔줘야 돼. 정도로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2번 답. 자, 3번. 자, 우리 육모에 이어서 또 한 번 나왔다. 형용사 vs 부사. 테마는 뭐 너무나도 무난하게 지금 나왔죠. 그지? 형용사 vs 부사. 형용사는 지금 우리가 뭐랑 연결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명사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고 부사는 어때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랑 연결이 된다. 그럼 해석해보면 돼. 강한데 find 하는 게 강한 거야? 아니면 darker honeybees가 더 강한 거야? 얘네가 더 강한 거잖아. 얘네 명사잖아요. 그죠? 어두운 벌들이 더 strong하다고. 그죠? 벌이란다. 어두운 꿀들이 더 strong하다고요.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3번은 적절하다. 가시면 되고. 자, 우리 이제 4번. 내가 에이펙스 직전 3회 마지막 회차에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관계대명사 나오고 이렇게 동사 나와. 그 다음에 이 동사 자리를 이렇게 출제를 하잖아. 요 놈을 물어볼 때는 우리가 수일치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죠? 수일치를 물어볼 때는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뭐가 선행사가 기준이 된다. 그죠? 여기에다 수일치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who 누군데요? producers and retailers 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수일치는 복수로 가는 것이 맞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 It's. 나왔으니까 이거 뭐랑 비교? There. 수일치 비교하는 거. 그지? 너무나도 쉬운 테마지만 한번 적어줄게요. It's는 단수고요. There는 복수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지칭 대상만 찾아주겠습니다. Clover는 one of the most popular honeys in the US. 그리고 그것의 mild flavor는 클로버 받아주는 거겠죠? 그치? 단수잖아요, 지금. it라고 수일치 받아준 거 보니까 it's가 맞다.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29번의 정답은 2번.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 3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0번은 좀 쉬웠죠? 이거는 별로 안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함정이 딱히 없어요. 오답률 별로 안 높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hat is soft path river engineering? 이게 뭐냐? 이게 소재일 것 같아. 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뒤에 읽어봐야겠죠. One way to visualize its spirit, 그것의 spirit을 시각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to liken it to a footpath in the forest. 숲의 그 숲길에 이것을 뭐 해보는 거? 비유해보는 것이다. liken이라고 하면 비유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겠다. 이 얘기야. Suppose a tree falls across the footpath. 나무가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자. 자, 이렇게 됐을 때 soft path response는 뭐냐면 was simply to redirect a trail around the fallen tree. trail을 redirect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나무를 건드려 안 건드려? 나무를 건드리지 않아. 그치? 길을 바꿔. 길을 다시 나무에 적합하게 바꾸는 그러한 방식. 그죠? A more interventionist response.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개입하는 intervention이라고 하면 개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입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그죠? 더 개입하는 방식은 remove the tree. 나무를 제거하는 거야. 이거 제거하다의 반의어 생각하기 어렵잖아. 이럴 때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근처에서 그냥 동의어 찾으라 그랬죠. Restore the original route라 했잖아. 그치? 기존의 루트를 재건하다. 기존의 루트를 재건하려면 떨어진 나무를 치워야 될 테니까 이거 두 개 같은 결로 묶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다. 그죠? 웬만하면 이런 건 답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a still more interventionist response. 훨씬 더 개입하는,
더 interventionist한 반응은 뭐가 될 거냐면 straighten and pave the path to insert it more permanently. 더 뭐 한대요? permanent하게, 영구적으로. 그치? 자, 그러니까 복원하는 거를 넘어서서 more interventionist, 더 개입한다 했으니 영구적으로라는 말도 적절하겠죠. 그치? 완전히 그냥 박아버리는 거야, 도로를. 그치? The true high modernist step. 자, 하이 모더니스트 스텝은 어떻게 하는 것일 거냐면 be to create a super highway.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거래. Remove the landscape 하고 bulldoze straight through all obstacles and the topography. 그러니까 이 지형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게 하이 모더니스트 스텝이다 라고 얘기했어. 불도저로 다 밀어버린다고 했으니 고속도로 만드는 거 맞겠죠? 그지? 그래서 이것도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oft path engineering. 자, 이거 주어 잘 봐야 돼, 얘들아. 그죠? soft path engineering은 다시 이걸로 돌아왔어. 이거 아까 뭐 하는 거였어? 나무를 건드려, 안 건드려? 나무를 건드리지 않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어. 그죠? 얘는요, has the unique advantage of intellectual modesty. modesty가 무슨 뜻이냐면 겸손이란 뜻이에요. With respect to what we actually know about river movement, 우리가 강의 움직임에 대해 실제로 뭘 알고 있는가, 그것의 환경적인 효과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겸손하게 구는 거야. 다시 말해 확실하게 할 수 없으니 함부로 개입하지 말자. 개입하지 않는 태도와 겸손이라는, modesty라는 단어 연결 가능하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지워주면 돼. 그죠? 근데 아마 modesty 단어도 몰랐을 것 같아, 많이. 그죠? 몰랐으면 일단 넘어가세요. 어떻게? 판단 못하면 넘어가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in contrast to hard path engineering, 이거랑은 반대로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soft path로 타겟팅 딱 맞춰주고, 자, 요거는 개입하지 않는 거, 자연을 존중하는 거였어. 그죠? Accept variability and the river's movement. 그러니까 이거 자연이잖아. 자연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자연 중요하다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insignificant라고 하면 어떡해요? 지워줘야죠. 그죠? 정답 5번.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답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오고 이 마지막 문장에서도 ecologically important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답이겠죠. 그지? 심플하게. 풀리는 문제였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31번으로 가볼게요. 31번 어려운 문제 아닌데 오답률 되게 높을 것 같아. 몇 번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거 진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4번을 어마어마하게 골랐을 것 같다라는 느낌? 확실하게 모르지만 4번을 진짜 많이 골랐을 것 같거든요. 지금 decorating skills. 이게 지금 내가 엄청 답답해. 많이 얘기했잖아. 키워드 독해 진짜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decorate라는 단어 보자마자 4번을 고르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진짜 꾸미는 기술. 내가 예쁘게 꾸며서 지금 암컷을 짝짓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 데코레이트 해서 수반되는 효과가 뭔데?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인데 데코레이팅 스킬스를 빈칸에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bower, 그러니까 이 둥지를 예쁘게 꾸며서 암컷이 거기에 매혹된다. 근데 그게 아니야. 꾸미고 뭐하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 수컷의 몸의 크기가 커 보여. 커 보여서 암컷이 매혹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perceptual bias라고 가는 게 맞아요. 지금. 그죠? 키워드 독해를 하신 거다. 텍스트 다시 한번 좀 볼게요. We know that 하면서 막 나오는데 첫 문장 사실 중요하지 않아. 뭐 세이프티를 위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한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greater bower birds는 utilize 빈칸을 활용합니다. 뭐에 있어서요? mating 도메인에 있어서요. 그죠? 짝짓기를 할 때, 그러니까 GB새가 빈칸을 활용한다라고 우리가 일단 이렇게 타겟팅을 맞춰주면 되는데 이게 뭐 할 때야? 짝짓기 도메인에서 뭐를 활용하나요? 요거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생존이랑은 관련 없고요. 지금 짝짓기랑 관련된 표현을 찾는 거야. 그럼 봐봐. Males construct a bower. Its function is to provide an arena. 자, 얘를 만들어. 얘 기능이 뭐냐면 아레나, 장을 만드는 거야. In which males display to females. 수컷이 암컷한테 display, 보여줘. 뭘 보여주냐면 standing in an avenue that leads up to the bower. 여기 서 있는데. 그죠? 그러면 avenue 장소잖아요. 장소. avenue라고 하면 장소란 뜻이야. 장소.
이 bower로 이어지는 이 장소에 서 있는데 그래서 males decorate. 자, 이것 때문에 얘가 문제죠. 이 장소를 with a variety of objects. 뭐 돌이나 shell, 조개 껍질 같은 걸로 장식한대. 근데 이 장식의 효과를 잘 봐야 돼. But they do not do so in a chaotic manner. 이거를 chaotic manner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무질서하게 장식하는 게 아니라 the larger objects are placed closer to the bower. 자, 그러니까 커다란 애들은 여기 가까이, 작은 애들은 farther away, 멀리. 이렇게 되면 creates a forced perspective the opposite of the Cinderella Castle. Cinderella Castle과는 반대되는 관점. The bower appears smaller than it actually is. 얘가 실제보다 더 뭐한다? 작아 보인다. 그죠? 실제보다 작대. 뭐가? 바우어가. 이게 포인트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데코레이트 하는 거 좋아. 근데 데코레이팅 스킬이 아니라 지금 예쁘게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꾸몄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냐를 찾는 거라고. 앤들러와 그의 colleagues는 suggested. 뭐라고 suggest 했냐면 that the male courting in the bower now appears larger. 아, 그러니까 courting in the bower. 바워 안에서 이렇게 코트하고 있는 애가 appears larger. 더 커 보인다고요. 그지? 아, 그러니까 바우어가 실제보다 커 보이고 메일은 실제보다 바우어는 작고 메일은 커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더 attractive해 보인다. 이게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이 바우어를 잘 꾸며가지고 뭐를 활용한 거야? 자기가 더 커 보인다가 포인트니까 perceptual bias, 인지적 편향. 바우어는 실제보다 작게 인지하고 수컷은 실제보다 크게 인지하고 주변 사물들 때문에 이렇게 인지, 시각에 있어서의 편향이 발생한다. 2번이 답이에요. 그죠? genetic variation 당연히 아니고요. vocal attractiveness 안 나왔고요. location advantage 나온 적 없는데 얘가 문제죠. decorating skills. 근데 이렇게 얘를 넣어버리면 지금 빈칸에 넣어봐. 그럼 짝짓기 영역에서 꾸미기 장식 기술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 되냐면 예쁘게 장식을 해서 바우어를 예쁘게 만들어서 여기에 암컷이 이끌린다 라는 말이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데코레이팅의 목적은 뭐였어요? 자기가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더 커 보이냐 작아 보이냐 이 내용과 가장 연관되는 건 perceptual bias밖에 없죠. 그지? 완전 키워드 독해에서 틀리도록 유도한 데코레이팅 스킬스는 함정선지고요. 엄청나게 많이 이거 골라서 틀렸을 것 같아. 되게 많이요. 그래서 이 문제 오답률이 제일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31번의 정답은 명확하게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3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2번은 그래도 빈칸 추론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할만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볼게요. 빈칸 문장을 같이 한번 보시면 thus, 따라서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더 많은 공감을 해라 라고 처방하는 것은 자, prescription은 처방이잖아. 그치? 약간 비유적으로 쓴 거겠죠. 실제로 약국에서 처방한다가 아니라 더 많은 공감을 하도록 하는 것, 조언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뭘 찾으면 돼? empathy, 공감이 올라가면 우리는 빈칸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empathy에 대해서 지금 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Although empathy is widely praised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 얘네가 학자들과 public figure에 의해서 although니까 여기 중요하지 않고 이 뒤에 봐야 돼. 그죠?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critics of empathy라고 하네요. 그죠? 오, 오케이. 이거 마이너스다 그럼. empathy는 지금 마이너스로 잡혀 있어야 돼. 그죠? Argue that empathy will not save us from interpersonal or intergroup conflict.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지 못한다. In fact,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empathy는 makes such conflicts worse. 아, 이거 완전 마이너스야. 그지? 공감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These critics maintain that empathy can be exhausting. 마이너스, lead to burnout, 마이너스, insensitivity, 마이너스, or worse, 마이너스. 그죠? They argue that we tend to empathize strongly with our in-group.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단과는 엄청 공감을 강하게 하면서 resist empathizing with out-groups. 외 집단과는 공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even enjoy the suffering. 얘네들의 심지어 고통을 즐기기까지 하는
그러한 경쟁적이거나 위협적인 컨텍스트에서는 이렇게까지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empathy는 뭐하다? 마이너스다. 요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지? Empathy, they argue, can further entrench conflict. 여기서 마찬가지. 뭐 한다고요? 확립한다고요. 갈등을. 그리고 force us into us vs them mentality. 우리 vs them. 인그룹과 아웃그룹끼리의 갈등을 더 유발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계속 마이너스인데요. 우리 굳이 뭐 추가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선택지로 내려가 봐.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 Underestimates the invisible conflicts possible within a group. 자, 여기서 지금 invisible conflict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within a group이라는 표현도 인그룹 내에서는 공감한다 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됐을 수 있어. 그죠? 지워주시고. is triggered by the need for solutions to emotional conflicts. 해결책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is often counterproductive in cases of conflict. 갈등의 상황에서는 counterproductive, 마이너스다. 3번. 그죠? counterproductive 단어 뜻 몰랐으면 이 문제는 틀려요. 그죠? 되게 텍스트는 쉽고 문제도 되게 쉬운데 counterproductive라는 단어가 결국은 핵심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productive에 counter 붙으면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생산적이다 해서 반대되니까 이제 반생산적인, 다시 말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마이너스. Fictions as a facilitator in the resolution of social disharmony. 뭐라고요? Facilitator in the resolution. 해결. 뭐 이런 얘기 얘기한 적 없죠. 그지? 지워주시고. Raises questions about negative attitudes.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 fictions가 아니라 죄송해요. 어쩐지 말이 이상하더라. functions란 뜻이야. function. 선택지가 이상하더라니. Functions as a facilitator. 그러니까 지금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건 플러스잖아. 틀렸죠,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번이었고요. 저희 이제 33번으로 가볼게요. 얘도 조금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뭔가 단서를 못 잡았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막 여기에 마지막에 exotic trees 이런 거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막 3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많이 속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 저희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테마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자, compared to other ecosystems, 다른 생태계들과는 대조적으로 숲들은 relatively diverse하다. 상대적으로 되게 diverse하대요. 그죠? 하지만 자, but과 함께 일단 시작했으니까 이 앞 내용은 아니고 이 뒷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내야 된다. 그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this should not 보이십니까? 무슨 어구? 부정어구. 드디어 나왔다. 우리 부정어구. 그죠? 관련된 테마 한 번만 얘기할게요. 이것도 바로 직전 에이펙스 3회에서 얘기했고 루미너스 추론편에서도 엄청 많이 강조했고 슈퍼노바에서도 진짜 많이 강조했어. 부정어구 나오면 정답으로 못 찾아준다. not A, A에 반대되는 내용을 찾아줘야 된다. 그죠? 주제를 A라고 했을 때 빈칸에는 지금 뭐 들어가야 되냐면 A에 반대되는 not A가 정답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태예요.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다고 쳐봐. 텍스트의 주제는 A잖아. 그럼 무조건 텍스트에는 A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죠? 얘를 찾아서 반대말로 돌려줘야 정답. 이렇게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많이 안 나온다 했잖아. 그죠? 어떻게 풀어주라고 했어요? not A를 바로 텍스트에서 찾아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 찾아서 그냥 등호로 연결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죠? 선생님 그러면 not A는 언제 나와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었죠? 뭔가 대조하거나 뭔가 부정 표현들과 함께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주제 반대말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지?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지금 다음 문장에서 뭐라 하냐면 wetland, meadows, grasslands have a unique biota too. 자, 그러니까 요 놈들도 유니크한 바이오타를 가지고 있더라. 생물상을 가지고 있더라. 얘네들도 좋아요 라고 얘기한 거야. 이건 그럼 A겠죠. 그지?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정답을 유추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지금 그게 어렵단 말이야. Even if it is not as rich as a forest biota. 그러니까 숲의 생물상만큼 그렇게 풍부하진 않을지라도 얘네들도 충분히 유니크하다.
고유하다,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죠? The ecological problems of this process. 자, 여기다 표시해 보세요. 이거 부정어구야. 이거 놓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문제래. 자, 빈칸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필자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A다, 나대이다? 나대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problem이라는 게 지금 뭐라고요? 부정어구라고. 그럼 여기 이 문제 상황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 나대이고 정답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가 되겠죠. 그지? 찾아볼게요. 이 과정에 생태학적 문제가 뭐냐면 have been described from a number of places. Iceland, South Africa, Australia, 그다음에 Scotland, Northern England 이런 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인지가 나올 거 아니야. 이 다음 문장이 너무 중요하겠죠. 여기서 Forestry Commission은 has drained, fertilized and fenced extensive areas of wetlands. 자, 이 영역을 뭐 했대? Drain, fertilize, fence 했대.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facilitate turning them into forests. 얘네들을 뭘로 바꾼대? 숲으로 바꾼대. 나왔잖아. 그죠? 부정어구 뒤에는 항상 뭐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대이가 나온다고요. 이 상황이 지금 문제 상황이라는 거야. 아, 이 숲이 아닌 웨트랜드 여기 나왔잖아. 얘네들도 충분히 독자적인데 유니크한 바이오타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를 굳이 숲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다? 문제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Justification for converting non-forests into forests. 이게 지금 딱 뭐에 해당하는 표현? 나대이에 해당하는 표현이겠죠. 그지? 정답 그래서 몇 번? 5번. 하고 끝. 그죠? 되게 쉬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줬어. 이거 그대로 줬잖아. 그죠? 근데도 못 잡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뭐가 안 돼 있다? 부정어구가 들어가 있을 때 나대이를 직접 찾는 연습이 안 돼 있다. 주제 찾아서 반대로 돌려야지 하면 헷갈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주제 반대말을 찾아서 그냥 그대로 넣을 생각을 하셔라. 여기서는 problem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나대이로 이어주는 단서가 된다. 그죠? 이 뒤에 조금만 더 봐볼게요. Increasing the extent of forest. 이것도 마찬가지. 숲의 범위를 늘리는 거. extent가 무슨 뜻인데? 범위란 뜻이잖아. 숲을 늘리는 거야. 같은 말이겠죠. 그지? 숲이 아닌 것들을 숲으로 전환시킨다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가시면 되냐면 5번으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고요. 나머지 선택지들도 한번 쭉 볼게요. Grounds for investigating the value of forest expansion. Investigating the value. 가치를 탐색한다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어. 그쵸? Forest expansion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지? 1번이 그래서 좀 헷갈렸을 거야. 자, 그 다음에 a basis for extending institutional aid to entire ecosystems. institutional aid 얘기한 적 없고요. 3번 taken as a reason for introducing exotic species. 요거는 후반부에 언급되긴 하는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야. 숲으로 전환시킨다가 포인트지. 그죠? 자, 그 다음에 accepted as evidence for increasing ecological enrichment. evidence, 증거. 얘를 늘린다는 증거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그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5번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 선택지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헷갈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답 몇 번? 5번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치? 그 다음에 저희 이어서 34번으로 가볼게요. 34번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빈칸 문장에서 when gathering the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 into one collective choice. 자, 그러니까 여러 명의 에이전트, 행위자들의 선호를 하나의 집단적인 초이스로 모으는 과정에서 it is easily seen that certain cases, 어떠한 케이스들은 주제에 해당하는 표현이겠죠. 그냥 부정어구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케이스가 발견되는가를 그냥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시가 나온다. 아, 우리 이거 루미너스에서 많이 얘기했던 테마다. 예시는 같은 말이 뭐 되는 거? 반복된다. 그러니까 등호로 이어주고 이 아래에 뭐가 나올 거다? 스몰 a가 나와줄 거다. 그죠?
테마 한 번만 얘기할게요. 빈칸이 이렇게 라지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시가 등장하게 되면 이 뒤에는 스몰 a가 나오니까 둘은 어차피 뭐다? 같은 말이다. 그죠? 다만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이때 일반화라는 걸 꼭 해야 되고 예시의 표현을 너무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뒤에 있는 사례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이건 이제 철저하게 텍스트 독해가 필요한 영역이야. 지금부터는. If there are two alternatives, A and B,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안이 있어. A랑 B. 그죠? And two agents such that one prefers. 그 두 명의 행위자가 있는데 한 명은 A를 선호하고 나머지 한 명은 B를 선호해. 그러면 there is no deterministic way. 확정적인 방법은 없다. 뭐 할 수 있는?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 뭐 하지 않고서? Without violating. 침해하지 않고서. 뭐를? 얘랑 얘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선택할 수 없다. Anonymity 무슨 뜻이냐면 익명성. Neutrality 무슨 뜻이냐면 중립성. 이거 두 개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문제 상황이죠. 그치? Anonymity 뭔데요? Anonymity requires that the collective choice ought to be independent of the agent's identities. 얘네들과 얘네의 정체성, 신분과 independent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whereas neutrality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impartiality towards the alternatives. impartiality는 공평함, 편향되지 않음이란 뜻이야.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거, 그게 중립성이잖아. 그죠? 요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지금. 그지? 얘네들을 어기지 않고선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문제 상황이야. 그죠? 그래서 allowing lotteries as social outcomes, hence라고 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 되겠다. 그죠? 뭐를 허용한다고? lottery. 이거 뭔데요? 추첨이에요. 이거 로또 사는 거 아니야. 추첨이야. 추첨. 그죠? 추첨을 허용하는 것은 seems like a necessity for impartial collective choice. 아, 그러니까 이게 necessity, 필요해 보인다. 그죠? 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추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 지금 여기에다 뭐 들어가야 돼? 아,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과 중립성이 해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lottery. 요것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지? Indeed, 가장 common deterministic social choice functions such as plurality, rule 이런 것 가장 기본적인, 가장 common한, 흔한, 결정적인 social choice 기능은 뭐냐면 only deterministic as long as there's no tie. 이게 없어야 된대. 이것도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그지? 타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동점이 있으면 안 된다. 타이가 무슨 뜻이에요? 동점이란 뜻이에요. 비기는 게 있으면 안 돼. Which is usually resolved by drawing a lot. 그러니까 이게 뭘 통해서 추첨을 함으로써, 뽑음으로써 타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죠?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만 그냥 잡아보세요. 일단 The use of lotteries for the selection of officials interestingly goes back to the world's first democracy. 그러니까 이게 아테네에서의 최초의 민주주의까지 간다는 거야. 뭐가요? 제비뽑기 하는 게요. 그죠? Where it was widely regarded as a principal characteristic, 주요한 특징이었다고 하잖아.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political science에서 어텐션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첨하는 게 타이를 안 만들고 이런 것들을 안 해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죠? 그렇다고 lottery가 바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반화만 잘 시켜주자고. 자, 봐봐. call for는 무슨 뜻이냐면 요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이야. 필요로 합니다. 뭐를요? randomization. 이거 뭐예요? 추첨이랑 비슷한 말이죠. 랜덤으로 뽑는다. 혹은 other means of tie breaking. 아, 그러니까 동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추첨을 하든 다른 방식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정답이죠. 이렇게 선택지를 가보면 어쨌든 답은 낼 수 있어. 이거 요 대목에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빈칸을 약간 어떻게 보면 들어갈 말을 미리 내가 만들어 놓고 내려오잖아요. 절대 안 돼요. 지금 이거 가능해요?
저는 사실 안 되거든요. 저도 이제 문제 받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풀고 지금 오답률 데이터도 못 보고 이런 것도 해설지도 확인 못 하고 그냥 바로 해설을 찍고 있잖아. 이런 저의 입장에서도 말을 만들고 못 내려와요. 그냥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 그냥 이해하고 선택지에서 OX를 판단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빈칸 추론을 그렇게 말을 미리 내가 정해놓고 내려오잖아. 내가 잘못 읽었으면 어떡할 거야? 내가 핀트를 잘못 잡았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1, 2, 3, 4, 5번 중에 내가 생각한 답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을 정말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풀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오히려 제가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선택지에서 OX를 판단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이런 내용들을 읽었는데 1번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잘 반영하네? 그럼 얘는 괜찮을 것 같네? 이 정도가 베스트야. 그러니까 말을 아예 내가 만들어 놓고 내려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풀이 방법을 잘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은 특히나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뭐겠다라고 감도 안 올 거야. 안 오는 게 맞아. 그럼 선택지에서 그냥 판단하세요. OX로. 아시겠죠? 2번. Demonstrate how impartial selection could be invalidated. 뭐라고요? impartial selection이 invalidate 될 수 있다. 지금 요게 포인트가 아니죠.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lottery를 제공했는데 얘가 invalidate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지금 포인트가 될 수가 없어. 그죠? X 치시고. necessitate deterministic systems of selecting voters blindly. 뭐라고요? blind하게 선택하자라고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뭐에만 해당되는 표현이야? 익명성에만 해당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없겠죠. 그지? rely upon neutral agents. 이것도 neutrality만 성립하는 표현, 중립성만 들어가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가 없고 가이드라인이란 말도 나온 적이 없고 5번에 require understanding of the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성도 나온 적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lottery, 타이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해 라는 말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건 1번이다. 완전 깔끔하게 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텍스트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나면 1번밖에 안 되겠다. 다른 선택지가 자동적으로 소거되고 1번은 틀렸다고 얘기할 만한 부분이 없어.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 게 지금의 34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답률도 꽤 높겠지만 뭐 엄청 극악의 오답률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푸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애매하다 싶었던 문제였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5번은 제가 정답만, 지금 멘토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dominant 그룹에서도 minority 그룹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minority 그룹에서는 이래서 중요하고 majority, dominant 그룹에서는 저래서 중요하다. 근데 이게 다 지금 뭐랑 관련되냐면 employee, 그러니까 직원들, worker들과 관련되거든요. 4번이 틀린 이유는 employer라서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멘토링에 대한 장점은 맞는데 얘가 workers, 직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를 찾는 거지. 4번도 좀 헷갈렸을 수 있어. 그죠? employees가 됐으면 맞을 수도 있는데 employer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틀린 말. 아시겠죠? 35번은 제가 그 정도만 얘기하고 3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순서 배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죠. 연결어, 지시어, 그리고 의미적 선후관계. 이 정도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보세요. 지금 일단 주어진 박스에 있는 문장부터 보면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교사들이 teach writing 할 때는 they assign topics, 주제를 일단 배정해주고 그 다음에 brainstorming 약간 시키고 그 다음에 pre-writing phase에서 이걸 시킨 다음에 they have students write about, 글을 적도록 만든다. 과정을 쭉 나열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A에서는 지금 요거 잡으셔야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process writing으로의 전환점입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설명부터 딱 키워드로 잡혀줘야 돼. 근데 그게 지금 안 잡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없다라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B에서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러한 방식으로는 앞이랑 뒤를 어떻게 이어줘? 동일하게 이어주는 표현이다. 그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students learn to view their writing as someone else's reading. 다른 사람의 reading인 것처럼 자신의 writing을 보게 된다. improve both the expression of meaning, 의미에 대한 표현과 writing의 form,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이거 보니까 요 놈에 대한 설명이네요. 얘도 몇 번? 2번. 얘는 절대 A보다는 앞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A도 X인데 지금 B도 안 되죠. 그럼 우린 첫 단추를 당연히 뭘로 껴야 돼? subsequently.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앞선 과정에 다음 과정들을 설명할 거야. 그죠? 일단 assign topics 하고 brainstorm 하고 쓰게 만들어. 그 다음에 뭐예요? collect, 모아서 평가해. 이게 4번. 그럼 C는 지금 너무나도 적절하다. 그죠? 쓴 걸 평가한다. 그러한 instruction은 very product oriented. 다 여기 나왔다. 결과물 중심적이다. 이게 1번이에요. 그죠? 결과물 중심적이고 뭐가 없어요? process를 중시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답 다 나왔죠? 반면에 process writing에서는 가지고 B에서 process writing에 대한 설명 이어주고. 그지? 자, 우리 텍스트 내용 완벽하게 읽지 않아도 순서 배열은 배열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 그랬어. 범주화가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C에서는 여전히 동그라미 1번 product writing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고, A에서 동그라미 2번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3번에서 process writing 2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야. 그 B에서. 그죠? 그러니까 C, A, B가 텍스트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범주화만 시켜놔도 순서를 배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뭐의 기능이라 했어요? 연결어나 지시어나 선호관계의 기능이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순서 배열은 어쨌든 간접 쓰기잖아요. 그죠? 간접 쓰기라고 하는 부분은 글을 읽기 위한 원칙들보다는 쓰는데 필요한 원칙들을 많이 물어봐. 그래서 뭐 일관성이라든가 응집성이라든가 대명사나 지시어의 지칭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단서로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요렇게 범주화 시켜놓고 배열하는 거. 그러니까 전환점이 있어야 이로 바뀔 수 있고, 부연 설명은 전환점 뒤에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텍스트의 일관성과 응집성을 요구하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글쓰기 전략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용이 이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야지도 물론 쓰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글쓰기 원칙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지금 몇 번으로 가셔야 되냐면 4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희 37번으로 가볼 건데요. 요거 여러분도 좀 헷갈렸을 것 같아. 특히나 B를 먼저 넣는 건 다들 잘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가 내가 느끼기엔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보이냐면 A랑 C의 순서 배열하는 게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이 지금 B, A, C거든요. 근데 왠지 3번을 많이 골라서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여러분들이 왜 BAC가 아니라 BCA를 고민했을지도 알겠는데 왜 BCA가 안 되는지를 또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먼저 한번 보면 Perhaps at some point, 어떠한 순간에 you have seen some mathematical writing, 어떤 수학적인 라이팅을 봐.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을 수 있다. 그죠? 내가 어떤 수학적 라이팅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순간이 아마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A부터 한번 볼게요. A에서 The complicated notions that might spring to mind. 자, 뭐래요? notations. 복잡한 notation이니까 뭔가 이제 막 적어놓은 것들을 얘기하겠죠. 내 머리에 지금 딱 떠오를 수 있을 만한 복잡한 수식들. 예를 들어서 strange dash나 뭐 squiggle, letters 이런 것들은 obvious signs다. 근데 얘네들은 다 quite modern하지 않다. 자, 그럼 봐봐. That might spring to mind라 그랬어. 머리에 떠오르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질문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머리에 떠오를 만한 뭔가 계기가 되는 일이 있나? 내가 지금 뭔가를 떠올려야 되는, spring to mind 시켜야 될 만한 계기가 위에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수학 라이팅을 보고 넌 이해를 못할 수 있어라고 했지 여기서 갑자기 dash, squiggle, letters 떠올리는 거 말 되냐고. 안 되잖아. 그죠? 그럼 A, X 쳐야죠. B부터 가볼게요. You would not be the first. 너는 최초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 말고도 많다는 거야.
Rest assured, even professional mathematicians, 전문가들조차도 sometimes have to rely on discussions with colleagues to properly understand the problems they're looking at. 이해에 대한 설명 맞죠? 너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가끔은 동료들과 뭐 해야 돼? 의논을 해야 되더라. 됐죠? 자, C 볼까요? Put simply. Put simply라는 말은 이렇게 등호로 연결해주면 되는 결론을 지어주는 표현이야.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There has to be something mathematical. 뭔가 수학적인 게 있어야 돼. 뭐 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수학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려면 뭔가 진행되고 있는 수학이라는 티가 나야 된다 이 얘기야. 그죠? 이것도 지금 말 안 되죠. 첫 단추는 오케이 B 쉽네 하고 갔어. 자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봐봐. But 하지만 How do you recognize some writing? 너가 어떠한 writing을 mathematical 하다라고 언제 어떻게 recognize 인지할 수 있어? 너가 이게 수학에 대한 writing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질문했잖아. 그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대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A랑 B를 비교해봐. A에서는 얘들이 지금 네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질문에 대한 대답 될 수 있죠. 그지?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결론의 표현이라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mathematical 한 게 있어야 돼 라고 결론을 지어주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앞에 한번 대답에 대한 설명이 나와주고 자 이렇게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가 수학이라는 티가 나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리고 spring to mind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네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떠오르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질문해야 떠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B 다음에 A 연결하는 게 내용상 딱 자연스럽겠죠? 어떻게 너는 수학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 아 그럼 네 머릿속에 이제 이 complicated notations가 떠오를 거야. dash나 squiggle이나 letter 같은 애들이. 그죠? 요렇게. 근데 얘네가 quite modern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 다 modern한 애들이야. 그지? 그래서 수학은 had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before the dashes and squiggles were invented. 얘네가 발명되기 전부터 이미 수학은 진행되고 있었어.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학이라는 건 수학이라는 티가 나야 돼. 그리고 if you're dealing with writing from a very distant past, 여기도 봐봐요. distant past라고 하잖아. 그치? 완전 옛날. In a language that is not familiar to us, 우리한테 흔하지 않은. From a time even before recorded language, 기록 언어, 문자 언어가 나오기 전에도. That can be sometimes difficult to recognize.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그죠? 그럼 이 모던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줘야 또 패스트 얘기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A가 절대로 B보다 나중에 오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BAC로 이렇게 가져라 라는 얘기. 특히나 질문하고 spring to mind가 이어지는 요 구조. 질문해야 뭔가 떠오를 거 아니야. 이 연결고리를 잘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 아시겠죠? 37번이었고요. 정답은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잘 가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뒤에 있는 38번. 얘는 중요해요. 이것도 꽤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우리 지시어 나오면 무조건 뭐 찾아라? 지칭 대상 찾아라. 우리가 요즘 지시어는 항상 여기 박스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텍스트에 있는 지시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였어. 그죠? 자, 지금 보시면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leaves don't drop to the ground. 자, 잎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긴 해. 근데 그게 뭐 때문이 아니야? 죽고 있어서가 아니야. drop to the ground 하는 것은 얘네가 dying 하기 때문이 아니라 active process of clever recycling called senescence, 노화라고 부르는 이러한 과정 때문이다. 죽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a tree like an oak, for example, 나무는요, would struggle to survive through a harsh winter,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거야. If it retained its canopy of leaves, 잎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겨울을 나기 위해 되게 고군분투했을 거야 라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survive through a harsh winter 이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주어진 문장은 뭐라고 하는지 봐봐. 겨울이 다가오면서 the length of the day shortens. 뭐래요? 낮의 길이가 짧아진대. 그지? 겨울이 다가오면
length of the day 줄어들고 temperature 줄어들고 그리고 식물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 겨울이 오면 식물들은 변화를 감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단서 써야 될지 알아 몰라? 전혀 모르겠죠. 그러면 무조건 이 순간부터 못 찾는 거야. 텍스트에서의 단절을 찾는 거야. 높은 확률로 지시어일 가능성 높아요. 아시겠죠? 자, it would risk damage. 자, 여기도 지금 survive through a harsh winter이니까 마이너스 설명이죠. 여기 마이너스에 대한 내용 이어가고 있죠. 그럼 여기 괜찮고, 그죠? If it didn't blow over 하지 않으면 die of thirst. 이걸로 죽을 거다.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It signals to them. 이거 잡아볼래요? 대명사잖아. 앞문장에 복수명사 있나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이 it도 지칭 대상을 우리가 잘 판단해 봐야 되는 게 지금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it didn't blow. 이 it은 앞에 나와 있는 it이랑 같은 it이거든요. 이 보라색 it. 얘 다 뭐냐면 a tree예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복수명사로 them이 나왔어. 앞에 없어. 그지? 어디로 가야 돼? 얘로 가야지. 식물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it은요. this change가 되겠죠. 이러한 변화. 이러한 변화는 그들에게 시그널을 해준다. 신호를 줍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plants라고. 식물들에게. 뭐라고요? It is time to lose their leaves. 잎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버릴 때가 되었다고. 겨울이 왔으니까 잎을 버려라. 아까 얘기했잖아. 겨울이 왔는데도 잎을 안 버리면 뭐 한다고? 고생한다고. 그럼 정답 몇 번? 3번. 지칭 대상. it이 누구고 them이 누군지 내가 문제 풀면서 확인했나 안 했나 이거 보시라고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대명사는 대명사인 줄 몰라서 틀리는 사람 없어. 근데 자꾸 놓쳐요. 판단을 안 해. 얘가 지칭 대상이 뭐지? 생각해야 돼.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죠. it이나 they나 them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this, these, those 뭐 이런 거 such 이런 애들 나오면 무조건 지칭 대상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것은 그들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것이 뭐고 그들이 누군지 찾았어야 돼. 앞에 있는 it과는 지금 달라요. 앞에 있는 it은 다 나무야. 나무가 그들에게 이상하잖아. 그죠? 겨울에 오는 이러한 변화가 나무들에게, 식물들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문장을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게 38번 문제였고요. 39번도 한번 볼게요. 어렵죠 이거? 39번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주제 독해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뭔가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문제를 제기하면 그거는 전환점이에요. 이런 점들은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흐름을 한번 전환시킬 수 있는 포인트야. 특히나 이 지문에선 더 그래요. 보시면 지금 Historians use evidence, 역사가들은 증거를 활용한다. In order to understand what happened,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고 why it happened, 그게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architectural history, 건축의 역사에서는 이러한 evidence, this evidence는 요거 받아주는 거겠죠. May take the form of the buildings themselves, 건축물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그들의 잔해일 수도 있고 documents, 서류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plans, drawings, descriptions, diaries, bills 같은. 됐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 보세요. The problem of survival, 생존의 문제는 뭐냐면 lies at the root of any of the historians' problems. 역사가들의 어떤 많은 문제들의 뿌리에 놓여 있는데 왜냐하면 what has survived, 생존한 것이 may not be more significant, 더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뭐보다요? 생존하지 않은 것보다요. 아, 그러니까 생존한 것의 중요성보다 생존하지 못한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치? 문제라고 얘기한 순간 이거는 약간의 터닝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요 내용으로 바뀌는 구간을 찾는 거야. 1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봐. Our picture of any period of history, 어떤 역사 시기에 대한 우리의 그림도 is derived from a multiple of sources. 많은 출처들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painting, literature, deeds, buildings, other artifacts that have survived. 여전히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 생존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생존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derive, 얻어냅니다.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2번 보세요. The Egyptian pyramids. 갑자기 이집트 피라미드라는 이건 하나의 사례죠. 그러면 예시잖아. 그지? Have survived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생존했지만 하지만 보세요. 역사적인 significance가 is not just a question of durability. 지속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durability라는 말이 지금 뭐랑 같은 말인 거야? 생존과 같은 말. 오랫동안 지속됐다.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이 얘기죠. 중요성은 생존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바뀌었죠. 그치? 그러니까 이건 어디 넣어야 돼? 여기에다 넣어야 돼.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을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잖아. 그거는 일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역접 연결을 쓰지 않아도 흐름상의 전환점 역할을 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례가 나왔잖아. 사례는 무조건 같은 말의 반복이란 말이야. 이집션 피라미드라는 사례가 나왔으면 이거는 multitude of sources에 대한 사례가 돼야 돼요. 이 흐름이 말이 되려면.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생존했다고 해서 durability,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요 내용이 앞문장과 연관성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얘 뭐랑 연결돼요? 이거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에 대한 사례로 얘가 나온 거구나. 단절이 명확하게 2번에 지금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2번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2번 구간에 딱 명쾌하게 단절이 있다. 그래서 답은 무조건 2번이다. 처음부터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고 아 얘가 어쨌든 생존한 것보다 생존하지 않은 애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잖아. 여기서 꺾인다라는 걸 알잖아. 그럼 그 다음에 2번을 다시 보시면 아, durability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말도 얘랑 같은 말이구나. 그럼 이걸 2번에다 집어넣어줘야 문제 제기를 하고 일반적 진술을 먼저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는 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 사후적으로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읽자마자 단절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 문장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아 2번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겠다. 그리고 얘를 문제 제기하는 전환점, 얘를 사례로 보면 되겠다. 사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빡센 문제에 해당하고 이전의 평가원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논리적 단절이 딱 칼로 자르듯이 있진 않아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더 어려웠을 거고 게다가 무엇보다 답이 2번이잖아. 더 어려웠을 거야. 이것도 제가 예언하지 않았어요? 정답 2번 나올 수 있다고 올해. 어휘추론, 문장 삽입.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정답 2번 나오는 거 되게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했잖아. 나왔죠? 2번.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능에서는 또 다른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자, 그 생각도 한번 하시면서 저희는 4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번은요. 지금 요약문이죠. 요약문 보시면 While characters in most literary fiction hardly ever 이라는 뭐가 나왔어? 부정어구 나왔어. 그죠? successive works, 다음 작품에 등장을 하냐 안 하냐 요거 찾아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undergo 빈칸 in the treat. 특징이 genre fiction이나 comics에서 등장인물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지금 위에서부터 보시면 대부분의 픽션에서 characters' lives are limited to the individual work. 아, 한 작품에만 나온다. 다음 작품에 등장한다 안 한다? 등장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그죠? 등장이라는 말이 그럼 A에 대한 동의어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르 픽션이랑 커믹스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literary fiction, 장르 픽션 여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comics, comic books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치? pronounced in comics. 자, 이런 데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Thus characters introduced in the 1930s
Like Superman, Batman may still enjoy new adventures. 새로운 어드벤처를 수십 년 뒤에도 즐길 수 있다. During these characters' long history, 이 긴 역사에서 변화한다 라고 했어. 그죠? B에 대한 동의어는 뭐예요? change예요. 요렇게 잡아두고 그럼 우리 선택지로 가보자고.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한다라는 말과 가장 유사한 거 resurface 괜찮죠? endure는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칠게요. fade 흐려지다 안 되고 feature 맞고 disappear 안 되죠. A에서 이렇게 두 개 지워줍니다. B 봐볼까요? 변화라고 했어. change simplification 아니죠. degradation은 품질 저하라는 뜻이야. 변화랑은 좀 거리가 멀어. 안 되고 variation 되고 transformation 되고 fossilization 화석화 안 되죠. 정답은 그러면 몇 번? 4번. 보통 1번으로 답이 많이 나오던 요약문이 이번에 4번으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꽤나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40번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41, 2번 풀고 마무리할게요. 41, 2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시간 부족해서 오답률 15등 안에 무조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hile social presence has evolved through many iterations, 많은 반복들을 통해서 사회의 존재감이라는 게 진화해 왔대. Since its first development within the context of landline telephone, 얘와 함께, 그죠? The perception or feeling of being connected, 연결되는 거, with the other person, 상대와,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죠? 이러한 feeling은 여전히 지속되어 왔다. 연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것 같아, 그럼, 그죠? 연결, 뭐 대화, 이런 소재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연구는 has explored specific technologies, 특정한 기술들을 탐험했고 the extent to which their characteristics lead to a feeling of social presence. 그 특징들이 이제 사회적 존재감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한번 봤다. 예를 들어서 Some researchers, 일부 연구자들은 have studied the richness of the media. richness라고 하는 거, 풍부함. 자, 풍부함이라고 하는 게 the number of cues, 숫자에 대한 설명이 맞는가 요거 찾아주면 되거든. 그죠? 그럼 보세요. 뒤에 telephone call, 전화는 which provides for audio cues and immediate feedback. audio cue와 immediate feedback이 다 가능해. 그래서 얘가 더 richer, 플러스래. 뭐보다? 이메일보다. 이메일은 textual cue밖에 없고요. immediate feedback이 없대요. 그럼 얘는 두 개, 얘는 한 개. 그러니까 richness를 뭐로 판단하는 거 맞아? 개수로 판단하는 거 맞아. 그지? 게다가 얘가 더 rich한 것도 맞겠죠? 얘는 두 개고 얘는 한 개니까요. 그죠? 오케이. 그다음 비디오 컨퍼런싱. 비디오 컨퍼런스는 영상 통화하는 거잖아. would be considered richer than the phone. 이건 심지어 핸드폰보다도 더 풍부해. 뭐 때문에? addition, 더해졌어. 뭐가 더해졌어? visual cue가 더해졌어. making it closer to replicating a perceived gold standard of face to face. face to face in person이라고 나왔네. 그치? 그러니까 visual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지? 여기까지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자, 뭐를 주장해 왔냐면 successful managers, 성공적인 매니저들은 would choose rich media for confusing or ambiguous messages. 혼란스럽고 모호한 메시지에는 뭐를 쓴다? rich media를 쓴다. 그 다음에 lean or less rich media, 덜 풍부한 걸 언제 쓰겠어? confusing과 반대말 들어가야 되겠죠? less routine이라면 어떻게 해? 루틴이 뭔데요? 규칙적인이잖아. 그지? confusing과 반대되려면 더 규칙적인, 더 일상적인이라고 가는 게 맞겠죠. 그지? 그러니까 D가 정답이다. 이거 어휘추론 제가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문장 내 모순 찾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문장 안에서 이미 답이 나오잖아. 그치? 다른 주제 중요한가? 안 중요해. 이 문장 안에서 이미 모순이야. 얘랑 반대돼야 되는데. 루틴이란 단어 뜻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답은 D.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너가 complicated client agreement를 한다면 당연히 rich한 거 써야 되니까 face to face를 쓰는 것이 가장 뭐 하겠어요?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2도 틀린 부분 없다. 그죠? 그러면 정답 요거는 4번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목. Which channel is what matters in successful communication? 어떤 채널을 쓰는가가 성공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다. 그죠? 이거 맞네요. 얼마나 리치한 거 쓸 거야? 얼마나 less 리치한 거 쓸 거야? 그죠? 답 1번. Cutting edge. 최첨단 얘기한 적 없고요. Immediate feedback이 royal road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 그죠? 이건 일부 설명이에요. How has social presence evolved with social channels? 얘네가 어떻게 진화했는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The richer the better 아니죠. 상황에 따라 중요한 건 달라요. 그죠? 정답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판단하면 저희가 지금 주요 문항 해설이 다 끝이 났어요. 2번 구모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1등급 비율 제가 보기에는 또 막 4%대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수능은 요것과 육모에 딱 중간 난도로 또 내겠다라는 심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아무튼 자세한 것은 제가 총평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총평은 제가 오답률 데이터 쌓이면은 또 바로 밤에 촬영할게요. 그러니까 총평 영상까지 꼭 잘 보시고 남아있는 2개월 동안 공부 또 잘 하셔야 되니까 그거랑 관련된 TCC도 제가 조만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그러면 총평과 이후 커리큘럼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